지금 멕시코에서는 손흥민을 정면으로 겨냥한 여론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치닫고 있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을 앞두고 일부 매체와 팬층이 맞물리면서 사실과 해석을 교묘하게 섞어버린 자극적인 프레임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작 크루스 아술의 3대0 참패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건 바로 도발, 응징, 이런 살벌한 단어들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보도, 자극적인 문장, 그리고 은근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메시지들이 겹치면서 분노의 화살이 특정 개인에게 꽂히도록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요 과거 멕시코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충돌 사례들까지 다시 끌어와 불을 붙이고 있고 긴장감은 이미 통제하기 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과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 경기 당일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위험의 중심에 한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불씨가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가 어떻게 논란으로 번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1차전에서 손흥민은 시즌 첫 필드골을 터뜨린 뒤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오른손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블라블라라는 입모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어진 에이징 커브 논란, 그러니까 손흥민이 나이 때문에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던 겁니다. 직전 A매치에서도 침묵이 이어지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고 손흥민은 크루스 아술전 골 직후 그 모든 말들에 계속 떠들어보라는 식으로 유쾌하게 받아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멕시코 매체들이 이 장면을 다루는 방식이 사태를 이상하게 키워버렸습니다. 멕시코 TV 등 여러 매체는 이 세리머니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의 세리머니가 멕시코 팬들을 겨냥했다는 시각이 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해명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슬쩍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시각이 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면피용 문구처럼 보이지만 독자들 머릿속에는 거의 사실처럼 박혀버립니다. 정말 까놓고 말하면 이건 해명이 아니라 어그로에 가까운 선동입니다. 여기에 ESPN 등 일부 매체를 통해 손흥민이 크루스 아술 팬들에게 특정 제스처를 취했고 이 때문에 멕시코 팬들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LAFC 팬들뿐 아니라 한국과 영국의 손흥민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이 멕시코로 갈 때 안전이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쌓이고 또 쌓이면서 손흥민이 멕시코 팬을 저격했다. 멕시코 팬들이 화가 나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었다. 그래서 2차전에서 손흥민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더 커지도록 밥줄처럼 계속 던져준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멕시코 매체의 에스타디오 데포르테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손흥민의 이 세리머니는 멕시코 대표팀에도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클럽 경기에서 나온 세리머니를 국가대표 맞대결의 선전 프레임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거의 감정 동원용 서사에 가깝습니다. 멕시코 볼라는 손흥민이 멈추지 않는 득점 본능으로 크루스 아술을 처형했다고 표현했고 노티시아 스라탐은 손흥민이 크루스 아술에게 경고했고 멕시코 대표팀도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멕시코 언론은 손흥민을 2026년 멕시코에 등장한 예상 밖의 빌런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코드지가 쓴 표현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말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존경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 2026년 멕시코의 최대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대체로 멕시코와 멕시코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해석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2차전 분위기가 어디까지 달아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포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자극하고 적을 만드는 프레임 전쟁이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분위기가 너무 험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의 전쟁이 실제 경기장 분위기로 번질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미 비슷한 조짐이 한번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차전에서 LAFC의 팔렌시아가 크루스 아술 팬들이 던진 물건에 맞아 절뚝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뉴욕 포스트에까지 보도됐습니다. 태클로 뒤지자 곧바로 경기장 안으로 물건이 날아들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흘러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감정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차전은 상황이 훨씬 더 다릅니다. 홈팬들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 거기에 분노를 부추기는 프레임까지 더해진다면 강도는 훨씬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멕시코 매체들이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두고 멕시코인 전체와 멕시코 대표팀까지 저격했다는 식으로 계속 부풀리고 있는 것도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의 보도는 일부 과격한 팬들에게 명분처럼 소비되기 쉽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정당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우려는 단순한 호들갑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점점 현실적인 불안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축구에는 이런 불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만드는 오래된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바라스 브라바스로 불리는 과격 팬 조직들입니다. 이들이 개입한 폭력 사태는 멕시코 축구에서 오랜 시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누적된 전력이고 반복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을 앞두고 현지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2차전이 열리는 장소를 봐야 합니다.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 이 경기장은 멕시코 푸에블라시에 위치해 있고 푸에블라는 해발 약 2100m 고지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 숫자가 그냥 지도 위 정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도에서 느껴지는 신체적 압박은 평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산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훨씬 빨라지고 평소와 같은 강도의 움직임에도 숨이 훨씬 가빠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몸이 평소처럼 안 따라주는 환경입니다. 고지대 원정에서 고전한 팀들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가 아니라 축구에서 아주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크루스 아술의 라르카몬 감독이 1차전 패배 후 쿠아우테목은 많은 선수들에게 매우 힘든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각오가 아닙니다. 고도 이 점을 전면에 내세워 흐름을 뒤집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루스 아술과 현지 팬들이 믿는 가장 큰 변수 역시 바로 이 고지대 환경입니다. 여기에 크루스 아술 선수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4골차 승리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식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스 아술의 에릭 리라 미드필더는 ESPN 멕시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라르카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라르카몬 감독 역시 쿠아우테목 경기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전 스코어만 보면 기울어진 승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구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루스 아술은 약한 팀이 아닙니다. 리가 MX 클라우수라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전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전 수비수 곤살로 피오비는 황색 경고 2장 누적으로 1차전을 결장했지만 2차전에는 복귀합니다. 이건 수비 안정감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입니다. 아울러 이민 규정 문제로 1차전에 출전하지 못했던 나이지리아 출신 공격수 크리스티안 에베레도 2차전에서는 출전이 가능해집니다. 에베레는 리가 MX에서도 팀 내 주요 득점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합류는 크루스 아술 공격력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히 감정만 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 외적인 분노, 과열된 여론, 고지대라는 물리적 압박, 그리고 전력 보강까지 한꺼번에 겹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요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루스 아술은 분위기로 누르고 환경으로 흔들고 전력 복귀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이 아니라 멕시코가 가장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톨루카 팬들까지 가세해 LAFC를 압박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LAFC와의 준결승 가능성이 유력해진 만큼 이번 기회에 손흥민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심리가 멕시코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해석까지 붙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단순히 크루스 아술 한 팀의 복수전이라기보다 멕시코 축구 전체가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체를 냉정하게 보면 이건 결국 손흥민과 LAFC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LAFC와 손흥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미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16강전 코스타리카 원정을 앞두고 만원 관중의 거센 함성이 예상된다는 질문이 나오자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열기가 감도는 경기장이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 결승전과 챔피언스 리그 경기, 그리고 8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다. 우리는 그에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은 괜한 허세가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동시에 선수단의 경험치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위고 요리스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험자입니다. 손흥민 역시 2019년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무대를 밟은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멕시코 팬들이 아무리 뜨거운 응원과 압박으로 경기장을 뒤덮는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선수들은 그런 소음 속에서도 자기 리듬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미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통과해온 선수입니다. 2차전은 4월 14일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에서 열립니다. 크루스 아술은 4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합계 역전으로 직접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만 봐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멕시코 매체들조차 기적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멕시코가 노리는 게 단순한 4강 진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기세를 꺾고 LAFC의 자신감을 흔들고 더 나아가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 심리적 타격을 주겠다는 더 큰 그림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한 8강 2차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클럽 대항전 한 경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26년 한국과 멕시코가 어떤 감정선 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전초전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언론이 이번 세리머니를 국가대표 맞대결의 프레임으로까지 억지 연결해버린 이상 이 경기는 이미 축구 그 자체만으로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 이미지, 상징, 그리고 기억이 다 같이 얽혀버린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2018년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패한 경기의 유일한 득점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멕시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상대 감정을 건드릴 만큼 존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언론이 손흥민을 향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2차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경기는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루스 아술이 기적을 만들지 아니면 LAFC와 손흥민이 그 적대적인 분위기까지 뚫고 넘어설지 그 결말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누가 흔들리고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지금 또 한 번 멕시코가 가장 불편해하는 이름으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볼 만한 승부입니다.